경기 북부의 관문이자 접경 지역의 군사 도시로서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온 의정부시. 올해 시승격 60년을 맞은 의정부시를 경기 북부의 번영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잘 사는 의정부,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리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번 시간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바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요. 의정부 시장으로서 지난 1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 참 바쁜 1년이었습니다. 현장에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또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우리의 비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건가라고 하는 큰 틀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세부적인 실천 계획도 만들고 하나하나 성과들도 만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꽤 잠재력이 큰 곳이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크게 느꼈던 그런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이 의정부시의 잠재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바쁘게 활동해 오셨죠. 그만큼 성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 하나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의정부시의 발전에 있어서는 미군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70년 우호 역사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군사시설인데 그 군사시설의 관통도로를 7월 1일 시민과 함께 같이 걸었고 7월 3일부터는 실제로 자동차들이 통행하기 시작하면서 관통을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관통도로를 통해서 교통이 해소되는 것도 있지만 드디어 그동안 금단의 땅이었었던 그 땅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걸으면서 통행을 하면서 그 땅이 우리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꿈을 꾸어가고 그것을 구체화시켜 간다는 측면에서 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는 의정부시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또 2011년에는 의정부시 부시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네네. 그만큼 의정부시 곳곳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정부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의정부시가 올해로 시가 승격된 지 60주년이 됩니다. 네. 그만큼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경제든 교통이든 문화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중심에 그대로 해왔었던 그 속에서 행정의 중심에 그 장점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의정부시는 굉장히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4개 훌륭한 좋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천이 아주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자연 환경을 가꾸고 우리가 생활의 편의 속에서 넣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걸어서 10분, 15분이면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춘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점 하나를 더 든다면 네. 우리 의정부시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입니다. 그쵸. 인천공항에서 의정부시에 40분이면 오게 됩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역시 40분이면 오게 됩니다. 그리고 GTX C 노선이 2028년이면 개통이 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삼성역에서 17분이면 의정부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의정부시의 잠재력을 구체화시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시민 입장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것만큼 또 좋은 게 없죠. 그만큼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의정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시장님께서는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최우선 가치를 시민과의 소통으로 꼽으셨습니다.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또 지난해부터는 이 현장 시장실을 또 추진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현장 시장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했었던 것은 시민의 이야기를 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각 동을 방문해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제가 갈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올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을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가서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겠죠. 제가 현장 시상실을 통해서 한 450여 건 정도의 정책 건의를 받았습니다. 꽤 오래, 1년 가까이 계속 그렇게 해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한 40% 정도는 한 3, 4개월 내에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60% 중에 대략 한 25% 정도는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한 4,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15% 정도는 뭐 굉장히 긴 시간, 네. 한 20년 이상이 걸려도 되게 어려운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1, 2년 내에 한 60%에 가까운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것들, 많은 경우가 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것들 조금 더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아마도 우리 행정 스스로가 시민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주세요라고 하는데 더 방점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알게 된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 중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소통이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소통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는데요. 네. 그중에 우선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결국은 역지사지의 마음이죠. 들으면서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그 이야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을 대할 때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이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내가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생각해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생각해 보면 우리 해결할 일 참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신 상징적인 물건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어떤 물건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저는 제가 쓴 책 2권을 준비해왔는데요. 하나는 넥스트 시티라는 책입니다. 네. 우리나라만 해서도 우리 전체 국민의 90%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도시가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과 같이 한 1년 이상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 매 주제별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한 책을 바탕으로
10개의 미래 도시의 모습을 담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보면 10개 중에 걷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디자인 도시, 문화 도시 등등 네. 이런 10개의 도시의 미래를 정한 것이었는데 비교적 읽기도 쉽고요. 한 2시간 반 정도만 할애하면 책을 한 권 다 볼 수 있을 정도고요. 다행히 제가 이 책을 쓰고 유명 서점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꽤 인기도 있어서 잘 판매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책은 의정부 현장 공부라는 책입니다. 한 1년 가까이 매주 토요일 2-3시간씩 그 의정부 곳곳을 걸으면서 곳곳에서 느꼈었던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그 내용에들 정책적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담았는데 이 책은 저한테 참으로 소중하게 남는 것은 이 책이야말로 정말 제 발걸음을 다니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아주 소중합니다. 시장을 하면서 시장직을 맡으면서 이 두 책이 저에게 큰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오늘은 김동근 의정부 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올해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연초 60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다양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진행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저는 의정부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역사를 좀 바로 알고 비전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의정부는 실제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약 620년 전에 1405년에 태조 이성계와 태조 이방원이 정치적 갈등 이해를 타협하고 의정부에서 만남을 계기로 해서 한 시대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한 그런 역사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역사에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사회든지 큰 갈등이 있고 그것을 잘 수습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620년쯤 의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조선 500년 그 이후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의정부시는 그만큼 긴 역사 속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마침 의정부시가 시로 승격된 60주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군사 주둔 70년의 긴 역사 속에서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부는 새로운 문화도시로서의 중심의 역할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시의 비전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정리하는 이런 많은 문화 행사, 이런 또 우리 자부심을 갖는 행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군사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문화도시로서의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좀 설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올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신다고 하셨어요. 취임 후에 1년 동안 기업 유치 1, 2호를 해내셨습니다. 어떤 기업들 유치하셨나요? 네, 의정부는 정말 일자리가 갈급한 도시입니다. 양질의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는 조직을 만들고 총력을 다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개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인데요. 투자 규모만 한 3,500억 정도의 투자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많은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연관해서 들어오게 되는 하나의 일자리 생태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LH 경기 북부 본부를 유치한 일입니다. LH 경기 북부 굉장히 대단히 의미 있는 조직입니다. 당장 상주하는 직원 수만 하더라도 한 700명, 곧 이어서 한 1000명 정도가 상주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매년 10조 가까운 돈을 그 조직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10조의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의정부에 그 LH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오게 될 겁니다. 물론 LH와 의정부가 함께하는 사업도 속도가 날 것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경기 북부가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의정부는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데 구체적인 숫자가 법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의 1년에 다 법인세를 통한 우리 세수가 1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LH 경기 북부 들어온 것 하나만 가지고 네. 7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정부의 많은 그 기업들에서 네. 중소규모의 많은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에서 낸 그 법인세 그것의 거의 절반 정도를 LH 경기북부 본부 하나의 유치만 가지고 네.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세수 그것보다는 훨씬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지고 올 거라는 기대감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LH와는 이 아이 돌봄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도 맺으셨죠. 이 내용과 취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고산동에 네.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고산동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한 지역인데요. 거기에 30, 40대 부모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들을 절감하게 됩니다. 네. 내가 아이를 어디에 맡길 만한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될 수 있을지 아이들이 아플 때는 어떡하지 아이들의 노는 시간은 어떡하지 이런 모든 부분야의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전체를 융합해서 그곳에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사례로서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고 있는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상위의 네. 상위 버전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성사시키고 그리고 발전시켜 가게 되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사례로 아마도 확산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상의 공공 서비스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정부시 지역 현안을 이야기할 때 이 미군 반환 공여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7월 초에 의정부 내에 소재한 반환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관통하는 도로가 또 개통됐습니다. 앞으로 이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한미 70년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고요. 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지휘하는 곳입니다. 다른 많은 미군 군부대는 실제로 전투부대인데 이것은 지휘본부가 있었던 네. 곳이어서 한미 70년의 우호협력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시설들의 역사성을 그대로 살려가고자 합니다. 우선 240여 개 정도가 되는 건물들을 그대로 존치하고 안에 리모델링 정도로만 하고 건물의 외형은 그대로 살려가고 그 전체 25만 평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시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될 것인가 하면 네. 문화와 디자인의 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 기능의 문화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것에 직접적으로 생산적인 문화를 생산하는 곳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 내용들, 컨벤션 기능, 호텔 기능 등등 이것들이 전부 모이고요. 그리고 의정부 배후도시 양주 포천은 우리나라의 섬유화 가구가 굉장히 그렇죠.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 섬유화 가구 발달된 그 도시의 디자인을 접목시킨다면 한층 부가가치 높은 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될
그런 디자인 클러스터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디자인 클러스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 캠프레드 클라우드 말고도 또 세 곳이 더 있죠. 미군 기지가 세 곳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캠프 스탠리, 캠프 카일, 캠프 잭슨 네. 이렇게 세 곳입니다. 캠프 스탠리는 한 30만 평 정도의 큰 넓은 부지인데요. 서울에 바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에 바로 붙어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IT 첨단 기업을 유치하도록 네. 쓸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캠프 카일은 우리 의정부에 아주 큰 두 개 병원이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병원, 성모병원 그 중간에 있는데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를 유치하는 것을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캠프 잭슨은 네. 한 2만 5천 평 정도의 가용부지가 있는데 서울의 바로 도봉구에 바로 경계선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쪽은 교육 그리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곧 성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올해 신년사에서 시장님께서는 의정부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걷고 싶은 도시는 어떤 도시이며 또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제가 넥스트 시티에서도 첫 번째 과제로 걷고 싶은 도시를 제시했는데요. 네. 걷고 싶은 도시는 내가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걷는 모습이 아닙니다. 걷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 걷는 것이 안전해야 합니다. 네. 또 걷는 것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이 잘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걷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가 갖고 있는 재미있는 역사성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발달되어지지 않으면 걷고 싶은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걷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기제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의정부에 잘 발달되어 있는 중랑천, 부영천, 백석천 등 하천을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하천을 우리 생활의 일상적인 여가 공간으로 만들 그런 면들도 앞서고요. 또 가로 환경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주차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볼라드라고 하는 이렇게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뜻은 선의로 출발했지만 계속 무분별하게 관행적으로 많이 넣다 보니까 도시 환경을 굉장히 도시의 가로를 지저분하고 그리고 좁혀 보일 뿐만이 아니고 특히 시각장애인한테는 네. 흉기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볼라드 상당 부분 제거해버려도 끄떡없고 그 불필요한 거 제거해버리고 해서 작심을 하고 볼라드를 제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취임한 이후로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볼라드의 거의 45%를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런 불편함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제 눈에는 더 제거해도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만 들어봤는데요. 거리를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게 되면 불필요한 시설물들 참 많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면 가로등과 그 다음에 그 거리 표지판 네. 그리고 신호등 이런 것만 통합해서 운영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로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쾌적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걷고 싶은 도시라고 하면 안전, 편안함, 편리함, 재미,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이런 걷고 싶은 도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완벽한 도시인 것 같아요. 이런 도시를 만들려면 시장님께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은 또 어떤 각오로 임하실 예정인가요? 네, 어떤 시를 바꿔가는 것은 시장 혼자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민들이 함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뜻을 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도시의 방향을
일치시켜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기 좋은 도시라고,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표현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포틀랜드 도시, 이런 부분들을 가게 되면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시를 어떻게 바꿔봐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의 비전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30년, 40년 꾸준하게 일관된 도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꿈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가는 일에 제가 그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지금 열심히 하신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비전을 담아서 시장님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고 싶으신가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래도 욕심이 있다면 80점은 맞아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남은 20점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남은 부족한 20점은 네. 아마도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구석구석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는 데는 부족한 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남은 20점에 대해서는 백지에 여백을 두고 시민들과 채워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겸손하신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칠 3년 후에 자신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신가요? 우선 안주하지 않았다. 늘 변화라고 노력을 했었다. 그리고 스스로 젊어지도록 열정을 지켰다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물음에 답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4년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답을 스스로에게 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린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또 미래를 이끄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